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 지식부타민에서 주요 지역 전세 시장 불안 점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세가 무척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난 4년간 안정세였었는데요. 수도권 5개 광역시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 도래해서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세 수요 증가, 보유세 부담, 전세 보증금 인상, 신약 청규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까지 말 그대로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아지다 보니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그냥 이사 안 가고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어떤 지역을 가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오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더 주고선 이사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는 보신 것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상대로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가율은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 네, 갑자기 휙 지난 4년간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번대로 칠 때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 전으로 이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괜찮았다. 근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공급이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살 집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왜 살 집이 없어서 그게 문제야라고 하면은 이미 다 사람들은 살고 있잖아. 네, 하지만 이제 1인 가구라든가 1인 가구가 현재 30% 정도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통한 새로운 신규 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집들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흔히 전세가 먼저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보통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많은 이제 집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했다. 그래서 2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평균 천, 서울은 3, 4천만 원 정도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2천만 원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이 3.1억, 서울은 4.8억 정도, 2년 전에 대비 3, 4천만 원, 강남 서초구에 8, 9천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8, 9천만 원이 더 필요하니까요.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더 상승을 했다,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이게 4.8억이 이제 평균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네, 그러니까 전세도 아무나 그렇게 치면 거주하기가 쉽지는 않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그만큼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2.5억인데요. 2년 전에 비해서 3,800만 원 상승을 했는데도요. 워낙 전세 물건이 부족해서요. 또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2.1억에서 2,500만 원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천의 가격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이제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청약 1순위 거주 여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제 청약 바라보고요. 들어왔던 분들이 아이씨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상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위 지역에서는 요런 데들이 이제 결국 전주나 요런 데들이 얼마나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냐 이거를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난 전주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매수 우위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리와 수도권 아파트 가격 봐도 이렇게 뭐 이게 꼭 뭐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요.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돈을 이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이제 보유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 종부세 포함은 2014, 2017년, 2020년인데 보시면 강남구는 아주 쭉쭉쭉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종부세도 현실화해서 점점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서울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보시면 100대를 넘습니다. 강남권 첫 분양 아파트인 잠원동의 르엘 신반포 같은 경우는 124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양천구 호바 썬민목동은 128대 1이었습니다. 특히 르엘 신반포 같은 경우는요, 약 16.7억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차력의 시세차익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7억이니까 17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16억 정도 그러니까 상승을 그러니까 26억 정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무일이 비싸라고 했지만 84제곱이면은 사실은 뭐 오래된 그런 쪽 서초나 뭐 이런 쪽 아파트들도 근 20억 거의 가깝게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시면 같은 84제곱 아크로리오파크 33억, 퍼스티지 30억, 신반포자이 26억, 반포자이 25억입니다. 그러니까 리엘 신반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구나 새 아파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인데요. 사실은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전세를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집들을 이제 거주해야 되니까요. 꼭 뭐 실거주로서 매매로 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전세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으니 과거 달리 신규 아파트 선호하고 전세도 증가 등으로 전세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할 당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거로 예상됐으면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집주인한테 거기 거주해야 비과세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양도세 이런 거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일단 들어가 살자더라.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사는 집주인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세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그냥 그 가격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고덕지구를 중에 12,000가구 입주하기를 시작을 했는데도요, 전세 가격은 현재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가구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가구 대비로 볼 때는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구나 또 이쪽 뭐 지난해 9월 고덕 그라시엄, 또 올해 2월에 고덕 아르테온 같은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감동구 평균보다 높은 상향이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 뭐 일단은 그건 뭐 당연하죠. 새 아파트인데 평균보다 높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전세 물량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결국에는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동이 많이 앞다 보면 그만큼 나오는 물건이 없으니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요, 아마 그 오피스텔도 이러면은 당연스럽게 가격 상승에서 보시면 매매 대비 전세가 80% 초과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 오피스텔도 뭐 전세를 매수해서 갭으로 그래서 시세차익 목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